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료인들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볼까? 그 사람들이 예상한 대로 흘러가거든요. 관리들이 예상한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의료인들이 예상한 대로 전망한 대로 그 사람들이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여기 이제 서울의과대학의 방재성 교수, 여기서도 여러분 역시 중요한 것이 현장 목소리입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상황을 보냐. 결론은 실제 의료 붕괴는 2025년 3월부터 진짜 시작될 겁니다. 그렇게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가 계획을 백지화시키지 않는다면 여야 의정협의체 출범이 힘들 것이고 정원 방침을 처리하는 것이 의정 갈등 해결의 열쇠입니다.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을 지냈던 방재성 교수는 이번 의료 사태에서 의료계의 핵심은 교수도 아니고 의협도 아니고 전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사협회도 아니고 개원이도 아니고 의과대학 교수도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정부와 전공의들이고 정부와 의대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안을 명료하게 이름 정리하게 되면 사태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진단할 수 있고 실수를 하지 않는 거죠. 의정협의체 해봐야 다른 의사협회에서 병원경영협회 무슨 의대 교수협회가 들어가 봐야 아무 여러분들 말발이 없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이번에 당사자가 아니니까. 지금 제가 받는 느낌은 2025년 내년 정원을 백지화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3월 전공의들이 필수의료 쪽으로 30%가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70%는 떠나버린 겁니다. 이것도 아주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정부가 여러분들 불가능하겠지만 만일 원위치 시키겠다 하더라도 30%밖에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70%는 영원히 잃어버린 겁니다. 영원히 자기 갈 길을 다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2026년 정원부터 원점 재검토하자 며칠 전 한동훈 대표 발언대로 된다면 내년 3월 필수의료 전공의들은 거의 안 들어올 것입니다. 0%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현장의 전망입니다. 현장을 아는 사람, 정부는 전혀 다른 전망을 하는 거죠.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실제 의료 붕괴는 내년 3월부터 진짜 시작됩니다. 군의관 전문의 공중보건이 전부가 다 배출이 되지 않고 의대생 정원 1,509명 내년 신입 의대생 4,500명이나 돼서 교육할 수도 없는 등 교육계도 무너집니다. 의과대학 교육도 무너진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현장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자신 있게 여러분들 예상을 하는 겁니다. 현장을 아는 사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현장을 모르면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방재성 전 서울의대 비대위원장 이야기는 대단히 함축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 및 정부와 대화 등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는 우선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되고 2025년 정원 백지화를 선언해야 되고 현장 의료 실무자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등을 내걸었다. 전부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럼 이제 기자가 묻습니다. 아니 입학을 이미 접수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방재성 교수는 난리가 날 것이지만 길거리에서 환자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것보다 공부는 다시 하면 됩니다. 너무나 냉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죽는 거 하고 난리 나는 거 하고 어느 게 더 낫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정부가 여러분들 들을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마음 편안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애달파하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 이제 열내거나 이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흐르는 강물처럼 이렇게 그냥 세상을 보는 겁니다. 흘러가는 것이고 뭐 고통은 또 당하겠지만 또 뭐 그런 대로 돌아갈 거고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열내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이분 말씀이 얼마나 이런 멋있습니까? 학부명들이 난리를 치겠지만 길거리에서 환자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것보다는 공부는 다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생명은 떠나고 나면 그만이지만 이렇게 정부가 수시 원서 접수 때까지 시간 끌기를 해놓고 이제 와서 엄청나게 많이 양보한 것처럼 의료계가 양보 안 하면 의료계는 아주 나쁜 놈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프레임을 국민들도 잘 아셔야 될 겁니다. 나쁜 놈이라고 하든 행편없는 놈이라고 하든 간에 전공의들은 뭐 이럴 거는 다 이런 겁니다. 욕은 욕대로 다 처먹었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봐야 사람만 우습게 되고 아무 귀에 들리지도 않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방 교수 이야기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참 적습니다. 그래서 의료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한덕수 총리는 여야 의정협의체가 출범하더라도 2025년도 입학 정원은 절대 조정이 불가능하다. 그건 절대 양보할 수가 없다. 2025학년도 그 이유가 뭐냐. 상당수 의대가 3대1 4대1 정도의 경쟁률로 지원자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2025학년도 모집 요강을 바꾸기가 현실적으로 없다.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모집 요강을 바꾸기가 힘들다는 게 서로가 이런 관계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대로 진행돼야 된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방어할 논리가 없는 겁니다. 방어할 논리가. 2025년도는 원안 고수 대통령 면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원안 고수하고 나머지는 좀 양보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뭐 여기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의 당대표는 뭐 나름의 또 정치적인 그런 입장이 있고 하니까 여야 의정협의체 참여 요청 하루 만에 출발하자.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전국 교수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우리가 언제 여야 의정협의체에 참여한다고 했냐. 거짓말하지 말라. 국민의힘의 정책위원장에게 나무란 거죠. 방재성 교수 이야기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현장을 잘 아는 의사들이 전망한 대로 흘러왔고 앞으로도 전망한 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번 사태의 가장 중심은 전공의와 정부 정책의 문제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거의 덜러리다 이렇게 불러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뭐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혀 없죠. 방재성 교수 이야기처럼 내년 3월 되면 참 볼만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죠. 자,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어제 이런 방송에 노인요양병원 비용을 노인요양병원은 행위수가제가 아니고 하루에 여러분들 1포괄수가제를 아마 하루에 몇 돈 얼마 넘어설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이 노인 부양 비용이 굉장히 적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렸는데 마침 귀하게 YCHO라는 요양병원에 계신 의사분께서 글을 기고했습니다. 요양병원에 6년째 일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많은 경우에 상급 종합병원에서 비싼 최신약을 쓰고 입원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 정액 수가를 받고 그 약을 쓰려면 병원 경영이 어렵습니다. 저는 다행히 저희 병원 원장님이 돈을 못 벌어도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약이면 돈 생각하지 말고 쓰라고 해 주셔서 그게 감사하고 존경스러워서 이곳에 7년이나 있었지만 현재 이런 원가 구조로 70% 정도 지불되는 모양입니다. 원가 보존을 해 주지 않으면 요양병원에서 양질의 치료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새 의료 대란으로 치료가 제대로 안 되고 환자들 가운데 요양병원으로 많이 넘어오는 급성기 중환자가 많습니다. 대학병원도 요양병원도 모두 수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원가가 보전이 안 되는 겁니다. 원가가. 보건복지부의 고민도 있을 겁니다. 아마 돈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딘가는 잘라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매년 원가 여러분들 보존율이 60에 70%를 넘지 않는 상황이 지금 계속되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고 요양병원 수가를 묻고 나서 오리지널 약으로 처방을 못하고 싸구려 카피 약으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약효는 훨씬 떨어집니다. 이런 이 내용을 원가가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한 분께서 어제 이제 알바뇨라는 그런 전공의들 마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한 분께서 전공의가 복귀하든지 말든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 흔들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송이 대통령을 흔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플라워 F님처럼 복귀하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상급종합병원이 정상화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모든 국민들하고 관련된 사안인 겁니다. 대통령을 흔드냐 흔들지 않냐 문제하고 관련이 된 게 아니고 대통령을 흔드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국민들의 생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방송을 하는 겁니다. 오해하는 분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공의가 복귀하든지 하는 관심이 없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한 상급종합병원은 정상화될 수가 없고 의료 붕괴를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편하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뭐 하고 이런 이야기 저는 여러분들 윤 대통령에 대해 호불호가 전혀 없습니다. 미워하는 감정도 없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지 대통령을 두고 뭐 미워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였으면은 논평하는 사람들 지나치게 여러분들 낮게 본 거죠. 저는 전혀 관심이 없고 윤 대통령이 뭐 어떤 사람인지 별로 관심도 없고 윤 대통령이 나한테 줄 것도 없고 내가 윤 대통령이 줄 것도 없고 그냥 냉정하게 남자 대 남자로 보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사건을 볼 때 이렇게 정확하게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전공의 복귀가 한국인들에게 관심이 없는 사안이 아니고 그 사안에 따라서 상급종합병원이 정상화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인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